2024 총선톡,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TV 최영민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대 국회에 첫 발을 들이고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 이정문 의원을 모셨습니다. 이 의원님은 지난 2월 말이죠. 김현 예비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한 후 본선행을 확정을 했는데요. 오늘은 편의상 예비후보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후보님.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정문 의원입니다. 예. 막바지 의정활동과 또 선거운동에 또 바쁘실 텐데 오늘 찾아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뭐 바로 질문 들어가 보죠. 뭐. 예, 그러시죠. 추선 의원으로서 지난 4년 동안 이제 바쁘게 지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초선 의원 이정문의 지난 4년은 어떠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4년 전 천안 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지키는 정치, 바른 정치, 그리고 천안의 100년을 설계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세 가지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달성에 대한 기쁨도 또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4년이라는 시간을 뒤돌아보면 정말로 천안과 여의도를 저는 이제 KTX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정말 부지런히 다니면서 민생, 국민, 지역에 대한 의정 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무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개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등을 하면서 민생, 과학기술, 또 지역균형개발 등에 대한 의정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천안 지역에 대한 예산도 나름 알뜰살뜰 챙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입법활동인데 재정법안 5건을 비롯해서 총 119건을 발의해서 그중 39건이 통과되는 등 충남 지역, 충청 지역 의원 중에서도 제가 그 발의 건수와 통과 건수가 1위에 이르는 등 그 나름 의정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정 생활을 한 것은 다들 우리 천안 시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 남은 임기 동안 또 이런 잘 의정 생활 마무리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재선 의원으로서 또 나머지 못한 일 부분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1위를 하셨다는 거에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에 네. 지역구 현안도 이제 술술차게 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좀 내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제 국회의원이 되다 보면 공약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21대 때 공약을 보니까 한 68건 정도를 크고 작은 공약을 했는데 최근에 매니페스토 그 실천본부에서 이제 공약 이행률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한 76.5% 정도의 이행률을 달성했는데요. 참고로 전국적인 평균이 한 51.8% 정도 되니까 한 25% 정도 좀 높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주요한 것들을 들어보면 제가 1년차 때 천안 강소특구 지정을 이끌어냈고요. 예산도 증액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2년차 때에는 7천억 원이 넘는 천안 지역의 4개 도로사업 일괄 예타를 통과하는 그런 성과도 올렸고 또 천안 지역이 노인의료 돌봄 통합 지원으로 시범 사업이 되게 하는데도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요한 게 아이 돌봄인데 온종일 아이 돌봄과 관련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또 천안에 5개소가 운영이 되게 하는 그런 성과를 올렸고요. 그리고 우리 천안 지역의 수건사항이자 치과계의 수건사항이었던 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제가 통과를 시켜서 곧 이제 천안 지역이 유치하는 것만 남은 상황이고 그 밖에 공공기관 이전에 그 기본이 되는 뭐 충남혁신도시 지정이라든지 또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칙안 등을 또 하는데도 제가 좀 일조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남을 포함해서 천안까지 좀 광범위한 지역을 이제 위한 입법들을 많이 좀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선거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국회의원으로서 선거구 획정이 좀 늦어졌던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 2월 말이죠. 그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천안 을 지역구이던 불당동이 이제 병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이 후보님의 공약 설정에 있어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선거구 획정 전반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밝혀주시죠. 예, 우선 뭐 이미 말씀하셨지만 불과 선거를 40여일 정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물론 이제
이렇게 어느 지역을 뭐 어디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연동형이냐 또 병립형으로 가느냐 이런 지루한 논의가 좀 있었고요. 또 요즘 아시겠지만 지역 인구 소멸에 따른 지역 특히 농촌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감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저희 당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게 됐는데요. 향후에는 법에 정해진 대로 최소 1년 전에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서 준비를 하는 후보자 및 유권자들께서도 좀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청룡동이 갑지역으로 가고 불당 1, 2동이 저희 병지구로 오게 됐는데요. 또 불당 1, 2동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또 유입되고 있는 그 젊은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관련해서 교통이라든지 주차장 또 KTX역 부근의 소음 문제라든지 교육 여건 개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현안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연일 공천 잡음이 좀 일고 있고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제 이웃한 천안 을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서 좀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또 그런 이면에서 또 당 지지도도 여당인 국민의힘에 좀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을 당원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이번 의정 평가라든지 공천 과정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저희 의정 평가 및 공천 과정은 하루아침에 뚝딱 최근에 그냥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 공천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 과정에서 경선에서 탈락이 되거나 또는 그 의정평가에서 좀 점수가 낮은 분들이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분들이 좀 앞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설명을 저희가 드렸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향후에는 어쨌든 우리 같은 민주당의 뿌리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권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천안 을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당의 그 규정상 전략지구,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전략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준비를 하시던 분들이 일부는 아예 경선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또 아시겠지만 양승조 지사님 같은 경우는 또 예산 홍성으로 가셨고 그렇죠. 이재관 후보님이 또 영입인재로 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세 분이 경선이라는 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후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상에 약간의 좀 소동은 있었지만 지금 후보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화합해서 또 잘 또 이끌어내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선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제 선거구 변화하고는 좀 무관하게 어쨌든 현재 지역구에서의 현안도 여전하리라고 보는데 네. 그간 구상을 해오신 대표 공약이나 그 공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병지구 같은 경우에도 광덕풍사라는 농촌 지역 그리고 쌍용동, 신방동, 불당 1, 2동에 또 도시 지역이 있는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에 따른 공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천안시 전반에 관련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GTX-C 천안 연장과 관련된 부분은 병지구라기보다는 천안시 전반에 관련된 공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 근거는 마련이 됐지만 그거를 지금 과연 공모 절차를 통해서 전국에 걸쳐서 지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딱 천안이라는 지역에 특정을 해서 설치한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어쨌든 저는 이 R&D 집적 지구 내에 반드시 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 천안 아산역 부근에는 R&D 집적 지구가 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 천안 아산에서는 아주 유망한 또 기업이라든지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더 완벽하게 만들고, 또 제가 1년차 때 유치했던 강서특구 배후 단지와 관련해서 풍세 육산단이라든지 R&D 집적지구의 그 배후적인 지역을 만드는 공약을 하고 있고, 세세한 뭐 동별 공약은 저희가 또 많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또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공약 발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예. 지금 R&D 집적지구나 강서특구의 예. 지역이 예.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이제 선거구로 표집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더 추진력이 좀 붙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또 후반기 때 소관 상임위가 또 과방위에 있다 보니까 R&D라든지 치약연구원도 사실은 원래 과방위 소속의 로 추진하다가 이제 과방위 쪽에서 과기부 쪽에서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해서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어쨌든 제가 또 어떻게 또 과방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관심을 갖게 됐고 더 이렇게 추진력을 더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자 저희 총선톡의 공식 질문인데요. 사전에 저희가 시민들에게 드리는 약속을 좀 준비를 해달라 말씀을 드렸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손을 들고 선서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카메라를 보시고 이제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저 이정무는 이미 4년 전에도 천안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지만 소외된 약자를 위하고 더 낮은 곳에서 소통하며 기본을 지키는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변치 않겠다는 약속을 천안 시민들께 선서합니다. 네. 예. 지난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약속도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 지켜지기를 저도 바라겠고요. 네. 오늘 이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뭐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방송이라는 건 항상 긴장이 되는 거고 뭐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하고 해도 또 우리 시민들 앞에 또 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긴장이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시민분들한테 드렸던 거 반드시 또 지켜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또 제가 재선 의원이 이번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초선과는 또 다른 마음가짐인데요. 또 재선 의원으로서의 할 역할을 재선이 된다면 충분히 하도록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이정문 예비후보께서 하신 약속이 앞으로 이 선거를 통해 잘 지켜지길 바라면서요. 오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